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오늘 강의하는 시간인데요. 저는 이제 이 인간관계 관련된 부분을 니치디보스 사장님의 강력한 10가지 말의 저서를 오늘 MBM 교재로 선정했습니다. 교재 내용은 가능한 그대로 전달하는데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면서 사례를 좀 곁들이기로 하겠습니다. 이 책을 과거에도 저는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책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이블 같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리더들에게도 정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사업을 한다면 사업은 물론 어떤 일이든 성공자의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니치디보스 사장님의 그 강력한 10가지 말을 이 사장님의 경험에 의해서 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의 인본 중심으로 이 책을 쓰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 선생이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을 쓰면서 스승한테 찾아갔다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명의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승말, 명의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이 얘기를 강조했다는 거죠. 좋은 인성을 가진 의사가 좋은 명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니치디보스 사장님이 첫 번째 강조한 것은 제가 틀렸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I am wrong. 첫 번째 주제가 되는데요. 10가지 말 중에서 제가 틀렸습니다를 가장 먼저 다루는 이유를 니치디보스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 밖으로 내기가 가장 어렵고 또 진심을 담기도 어려운 말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니치디보스 사장님이 이렇게 쓰신 말을 제가 재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있는 그대로 제가 같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치디보스 사장님은 당신의 아내 헬렌 여사에게 백내장 수술 얘기를 그때 했죠. 그 의사는 헬렌에게 아침에 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고 당일 퇴원해도 좋다고 알려주었다. 니치는 참 잘 되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내의 생각은 달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는 아닙니다. 전날 입원해서 긴장도 풀고 여유 있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니치는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싫었고 또 들어가는 돈도 있고 또 시간에 대한 불평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술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수술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깨달았다. 그제서야 헬렌이 편안한 마음으로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하는 이유를 비로소 이해하게 됐다는 얘기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난 후 나는 아내에게 사과를 하면서 내가 틀렸소. 당신이 옳았다고 말해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평소에 삶한 리더들이 자기를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이게 니치께서는 내가 틀렸습니다라는 말은 빈말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우러나와야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틀렸어. 틀렸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틀리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므로 그것을 인정하기가 고통스러울지라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스스로를 틀렸다고 인정하는 자세는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틀렸다 혹은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인정한 말에는 긍정적인 심이 담겨져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태도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든 사업이든 누군가 한 사람이 용기를 냈더라면
역사가 바뀌고 사업의 성장도 더 컸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수를 시인하면 부정적인 분위기가 아닌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므로 틀렸을 때는 틀렸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니츠께서는 노조와 협상할 때, 국회에서 논쟁할 때, 가족들과 둘러앉아 식탁에서 언쟁이 있을 때 잘못을 인정하면 분위기는 어떻게 바뀔까? 내 경험상 부정적인 분위기는 상당 부분 몰아낼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은 바로 리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많은 반성이 됐습니다. 정말 리더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런 것을 인정하기 쉽지 않죠. 그런 부분을 아마 많은 경험을 하시면서 간접적으로 저희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 제 브랜드는 50년 이상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로 지냈다. 중요한 목표나 회사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둘 다 동의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그런데 1980년대 초 그랜드 프라자 호텔을 져서 꼭대기층의 이 레스토랑을 오픈할 때 드레스 코드를 두고 두 사람의 의견이 달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자 손님들이 드레스 코드를 제의는 양복과 넥타이, 그리고 그 양복과 넥타이를 맸으면 좋겠다. 니치디브 사장님은 자유로운 분위기로 손님을 맞이하는 거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서로가 의견을 달랐는데 다행히도 탄탄한 우정으로 사소한 해프닝으로 일을 끝냈다는 얘기를 또 하셨어요. 특히 니츠는 자신의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경험이 있어 그래도 인정할 줄 알지만 젊은 리더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자세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방감을 주며 이는 정신적인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그만큼 강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겸손할 줄 알고 자신의 틀렸음을 인정할 정도로 쓸데없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겸손은 분명 미덕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한 듯 잘난 체하는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치유 과정의 첫걸음이다. 사실을 부인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은 피곤하고도 의미 없는 행동이다. 자기 행동을 변하는 대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둘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음을 부인하는 것은 자만과 갈등으로 이어질 뿐이며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며 완벽해야 할 의무도 없다. 실수를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실수했을 때 웃는 법을 배워라. 자존심을 내세우면 앞으로 몇 발밖에 나가지 못한다.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무장하면 성공의 길을 보다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 실수를 인정할 때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 치유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쓰셨는데요. 제가 이걸 그대로 읽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재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니치디브 사장님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제가 이 책을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이 덱스터 예거께서도 크게 성공하시지 않았습니까? 덱스터 예거의 그 끝없는 추구라는 책을 보니까 상당히 부합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덱스터 예거의 끝없는 추구 내용도 제가 곁들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까 싶고요.
또 이 토마스 스턴이라는 교수가 조지아대학 교수 있는데 그분이 부자들의 특징, 백만장의 특징에 대한 그런 내용도 부합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곁들여 제가 발췌한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면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말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 말 한마디로 껄기론 관계가 개선되고 협상의 진전이 생기며 말다툼을 그치는 한편 취하는 과정이 시작된다.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도 친구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제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물론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은 대다수에게 위험부담을 줄 수가 있다. 실수 인정은 자신의 권위, 신빙성, 위상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삶에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얻으려면 대체로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니치도 사장님의 요트 경험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 낡은 요트로 항해하던 경험을 소개했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대단한 분들이다. 어떻게 낡은 요트를 가지고 남미까지 이렇게 항해하면서 배가 이렇게 난파되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미국 커네티컷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남미까지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둘 다 항해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었어요. 근데 시도했다는 겁니다. 결국 길을 잃고 배가 자초하는 시련을 겪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물이 새던 배는 큐베 해안에서 완전히 가라앉았지만은 우리는 남미행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니치가 하셨을 때 무슨 의미로 저희한테 메시지를 줬을까요? 저희가 사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니치드 사장님이 아메이가 처음으로 이 미국을 벗어나 호주로 사업을 확장했을 때 제휴원하는 큰 위험 부담을 감수했다, 이런 얘기 나와요. 니치드 사장님은 사업자들을 상대로 사방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니체의 말씀은 바람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다양한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이 거부하고 부정할지 모른다는 뜻이겠죠. 이런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미시건호에서 한창 배를 탔던 시절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말씀하신 사례가 책에 더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치드 사장님이 바람을 인생 노정으로 비유하셨다. 나는 바람이 어떤 방향에서 불어오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바다에 나갈 때는 보통 바람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려운 상황, 즉 환경을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결정하는 척도는 좋은 날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날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있다. 이것이 리더들의 위기관리 능력에 여기에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위기관리 능력은 경험이 터득했을 때 가능한 거고, 그 경험은 많은 거절에서 비롯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곧 어려운 상황에 맞서는 방법이다. 제가 틀렸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의 태도를 바꿔준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을 찾으면 그만큼 건강한 인간관계의 이점을 누릴 수가 있다. 물론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 일은 어려운 일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마음속 깊이 그 교훈을 받아들여야 한다. 두 번째는 미안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누군가 부당하게 대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면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분노와 나쁜 감정이 눈녹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미안합니다는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 사업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배워두면 좋겠다. 공인이 자진해서 진심을 담아 즉시 사과할 경우 그의 겸손함을 높이 평가하고 그와 공감할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그를 용서하고 그의 잘못을 금방 잊기도 한다는 것이다.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나쁜 내용에 담긴 기사가 끝없이 쏟아져 나올 것을 막을 수도 있다. 반대로 자신을 방어하고자 사건을 은폐하고 상대방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분위기로 조장하게 된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세가 없어지고 부정적인 자세가 생긴다. 그리고 니치는 1980년도 후반에 월트 디즈니의 말을 감명을 받아 강의 주제를 많이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물에 독을 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잔디 깎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 우물에 독을 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 잔디를 깎는 사람은 아마 내 앞가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일을 하고 세금만 내고 가족을 돌보지만 다른 사람들 돌보기에 앞마당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삶을 푸른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따뜻한 말과 친절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세상의 발전에 기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분명 세 번째 유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이런 말씀하셨을 때는 월트 디즈니의 말을 인용하여 강연한 후에 끝부분에는 엘리자베스 베런스가 1970년에 쓴 톰슨 선생의 이야기로 마무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사인 톰슨은 한 남자아이와 가는 내용입니다.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그 아이는 신경을 써주는 사람도 없었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학교 성적도 우수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성적과 단족치 못한 외모를 본 톰슨 선생은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톰슨 선생에게 부모가 사준 선물을 선생님께 크리스마스 선물로 내놓았을 때 그 아이는 가짜 다이아몬드가 박힌 조잡한 팔찌와 엄마가 생전에 쓰던 싸구려 향수를 선물을 했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 선물을 보고 비웃었고 깔깔 웃기 시작했습니다.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톰슨 선생은 그들의 웃음을 멈추도록 팔찌를 차고 향수를 뿌렸다. 그리고 아이에게 선물이 무척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톰슨 선생을 기도를 올리며 참여를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톰슨 선생은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한 동안 그에게 무관심했던 자기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그 아이의 좋은 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에 이제 계속 나오는 게 톰슨 선생과 그 아이는 가깝게 지내고 아이는 나중에 의사가 되었고 결혼식을 올리던 날 엄마가 살아 있었다면 앉아 있을 자리에 톰슨 선생을 초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어느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가장 좋으냐고. 그랬더니 첫 번째는 공부를 잘 가르치는 선생, 두 번째는 예쁜 선생, 세 번째는 마음씨 좋은 선생, 네 번째는 재밌게 공부 가르치는 선생,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섯 번째가 모든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주는 선생님을 1순위로 뽑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톰슨 선생님의 그 예를 니치드 선생님이 저희한테 들었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설문조사한 내용도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우리한테 참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리더들을 만나고 많은 소비자 만나고 많은 사업자들 만나죠. 우리가 사업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또 경제력 여유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런 사람 절대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라는 그런 의미로 아마 니치께서는 아마 이런 사례를 예를 들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강력한 심을 지니고 있다. 미안해요. 사과를 통한 치유가 가능하다. 사과할 줄 아는 능력은 특히 정치도자 또 유명인들에게 필수 덕목이다. 더불어 미안합니다라는 말에는 상대방을 걱정한 마음과 틀어지거나 끝날 가능성마저 있던 인간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You can do it. 당신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니치의 가문의 가훈이기도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내 인생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 누가?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이 역할을 하셨는 것 같아요. 이 말의 힘을 가장 보여주는 방법은 내가 이 말에 도움을 받는 경험을 토대로 주기 때문에 들려주는 것이다. 나는 성장계 아버지 시몬이죠. 아버지가 늘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 준 것은 행운으로 여긴다. 니치는 전 세계 애교들에게 자주 사용해 동기를 부여해 왔고 이 말을 내 자녀, 손녀, 손자 그리고 증손자, 증손녀뿐만 아니라 내가 아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주 들려줬다. 긍정적인 아버지 시몬은 긍정적인 사고의 힘을 굳게 믿었다. 아버지는 한 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고 내가 항상 내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대단한 일을 많이 할 거야. 나보다 일이 더 잘 풀릴 거야. 넌 멀리 나가고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늘 얘기를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아까 백만장자를 30년 동안 넘게 연구한 토마스 스탠리라는 그 조지아대 교수가 부자들의 선택이라는 책에서 백만장자의 특징을 내용에 어떤 내용이냐면 부모가 긍정적이라는 거죠. 백만장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들이 긍정적이다. 이런 이 내용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자녀들한테 영향을 미치는가. 니치데브 사장님이 이런 말씀하셨고 조지아 대학이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우리 텍스타이거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조지아 대학의 그 교수가 계속 얘기했는데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어릴 때 부모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이런 성적 갖고는 큰 사람이 되게 글렀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면 넌 인생이 나고자 될 거야. 이런 점수로 대학 문턱이나 가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긍정적인 부모는 안 한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러나 백만장자들은 너는 잘할 수 있어. 나와 같이 문제를 풀어보자. 나도 항상 이 부분에서 걸렸단 말이야. 다시 해보렴.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써줬다는 얘기죠. 어쩌면 리치드 보선 얘기, 덱스터 얘기, 그 다음에 조지아 대학의 그 백만장의 특징에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리치드 보슨 사장님의 인생을 바꿔놓는 선생의 한마디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는데 리치드 보슨 사장님은 그랜드 레피지역 기독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잖아요. 제이와 함께. 거기 그 학교의 한 선생님이 니치의 졸업 앨범에 이렇게 써졌대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재능 있는 단정한 젊은이에게 이런 말을 졸업 앨범에다가 써줬다는 겁니다. 이 말을 남겨준 것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수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거야. You can do it. 이런 얘기를 수없이 제가 사인을 해주면서 과연 어떤 감정으로 내가 써줬을까 반성 많이 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정말 이게 이런 의미를 내가 담고 내가 과연 사인을 많은 리더들한테 과거에 해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후회도 되고 좀 안타까운 감정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비식 고등학교는 제이와 내가
만나 평생 걸쳐 동업 관계를 시작한 곳이다. 당시 제이는 포드 자동차를 소유하였다. 등격들마다 니치는 제이에게 25센트를 주면서 같이 차를 타고 다녔다. 등결했다는 얘기 많이 우리가 들어보셨죠? 이때 우리가 이제 25센트 나이다가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니치는 이렇게 소리합니다. 제이와 나는 이미 고등학교 때 나중에 함께 사업을 하기로 약속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미국에 돌아온 후 비행학교를 오픈했다는 겁니다. 근데 둘 다 비행 조종 자격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 상황에서 비행학교를 오픈했고 또 레스토랑 경험도 없는 두 분이 동네 드라이브 레스토랑을 오픈한 경험도 있고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다가 1959년도 두 사람이 지하실에서 아미를 창업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험심이 대단한 두 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건 아버지의 긍정적인 말, 자신감을 갖게 됐던 긍정적인 말에 자신감을 갖다는 얘기를 여기다 또 쓰셨습니다. 참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더들에게 좀 참고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저도 참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훗날 나는 내가 꿈을 꾼 것을 이상으로 비즈니스 큰 성공을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축복은 성취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충만하고 긍정적인 부모와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도 얻었다. 할 수 있다. 자세는 간단한 신념에서 출발한다. 내 아버지 일상 속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했다. 1970년도 초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결심에 관해 시도해 볼 것이냐 아니면 주저할 것이냐 try or cry라는 강의에서 많은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올 것이냐 주저앉을 것이냐 그렇죠? 우리 많이 이제 들어보신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 분류로 나눈다. 첫 번째는 시도해 볼 의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주저앉아 자신에게 운이 없음을 한탄하며 시도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쉬운 일이며 그렇게 하면 더러 인기를 끌 수도 있다. 니치는 아들, 딸들에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합니다. 나는 항상 아이들에게 그들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3남 1녀를 가정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16명의 손자, 손녀를 두셨죠. 첫째가 이제 장남, 딕입니다. 정치가예요. 부인은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교육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죠. 둘째 아들이 댄입니다. 자기 사업을 하신대요. 셋째는 딸이에요. 셀이라는 딸입니다. 화장품 사업부에서 부사장으로 일을 하고 올림픽 맥팀, 농구팀을 담당하고 있답니다. 네 번째 그가 더그예요. 덕디버스죠. 퍼드 대학교에 경영학을 전공하시고 아메의 전 사장이 되신 거죠. 사장이시죠. 스티브 베난들 회장님하고 같이 사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I believe you. 나는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합니다. 니티브 사장님은 노만 빈센트 필의 영향을 크게 받으신 분입니다. 그의 책 긍정적인 삶의 힘이라는 책을 보시고 많은 감명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책의 2장에 나오는 내용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이다 라는 공식에서 막 깊은 영감을 얻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 자기 능력을 믿지 않으면 커다란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의 꿈을 이루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해주는 일이다. 내가 사람들의 자신의 능력을 믿도록 격려하는 이유는 첫 번째, 보다 나은 지역사회와 더욱 강력한 가족을 만드는 열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믿으면 아이들도 더 큰 일을 해내고 더 행복해질 것이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업자들이 사업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다. 그들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던 멋진 일을 성취하도록 말이다. 니치 사장님의 주의사항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즉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유의하라는 이런 뜻이겠죠. 예. 그래서 이 올랜드 매직팀 선수들에게 격려를 하시는 얘기를 또 쓰셨는데요. 이 올랜드 매직팀은요, NBA 농구에서 한 번도 우승해보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니치드브 사장님은 그 팀원들에게 우리라고 우승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잘하지 못할 거라는 법이 있습니까? 라는 이런 말로 이 플레이오프 기간에 매직팀 슬로건을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선수들 낙하에서도 니치드번 집에도 이런 슬로건을 지금도 붙여놓고 있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스스로 성취할 수 있다고,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루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특히 아이들은 내 능력을 믿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들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심지어 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것,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메시지가 전달할 수가 있다. 전달할 수 있다. 니치드버스와 헬렌은 자녀들을 격려했고 말과 행동으로 잘할 수 있을 거야. 내 능력을 믿어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표현하셨답니다. 아이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경기나 학교 연극 같은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노력했고요. 손자, 손녀와 증손자, 손녀들을 위해 똑같은 노력을 하셨대요. 참으로 가정적이고 참 부모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훌륭한 분 같아요. 제가 같아요. 그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응원해 주지만 아이들의 가장 의미 있는 응원은 부모와 조부모다. 우리가 아이들을 응원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은 자신감을 얻으며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찾아간 그 자체도 그들의 능력을 믿는 우리의 마음이 전해진다는 것. 제가 얼마 전에 이제 11월 달에 이제 크로아티아 여행을 갔다 온 후에 제 딸이 사는 이제 싱가포르를 잠시 다녀왔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손녀가 있거든요. 학교에서 도서 발표가 마침 있어가지고 학부모들을 초청하여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기도 하지만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학교에서 와서 그런지 유독 우리 손녀가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예. 너무도 마음이 놓이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에서 기가 죽으면 어떨까. 근데 아주 친구들 관계도 좋고 또 엄마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니치 사장이 얘기한 부분이 굉장히 좀 공감이 좀 됐습니다. 예. 니치드 사장은 1975년 믿음, 그 위대한 힘이라는 책을 저술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목표를 높이 설정해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자신에게 나가는 사람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제이와 나는 숱한 난관에 부딪혔지만 믿음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만약 사람들이 논리적인 이유로 우리의 계획에 반대할 때 그것을 귀담아 들었다면 우리는 비행학교, 레스토랑, 아메의 여러 가지 사업에 도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날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은 자신의 능력을 믿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긍정적 자세를 배우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도 리더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우리 김정은 사장님이 절대 긍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우리에게 절대 긍정을 이렇게 가르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시도해 보거나 아니면 주저앉아 우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다. 내 아버지는 할 수 없다는 말을 절대로 못하겠다.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첫째, 리더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때. 둘째, 부모가 자녀나 손자, 손녀들에게 격려할 때. 셋째,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친구를 위로할 때. 넷째,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다섯 번째, 고용주가 직원들의 사기를 붙어줄 때 사용하는 표현. 당신은 능력을 믿습니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고 자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덱스터 헤거는 끝없는 추구에서 사람들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끝없는 추구의 9단에 보면은 사람들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라. 신뢰가 관계를 지속해주는 끈이다. 그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신뢰하는 것이다. 약점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것처럼 소중한 것은 없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을 믿는 것이 사랑이다. 참 예전에 그냥 이렇게 읽었던 이 책 내용하고 지금 제가 많은 경험을 해서는지 몰라도 이 책을 참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이 가슴이 뜨거워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 약점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 실패한 사람을 믿는 것이 사랑이다. 문득 2002년 그 한일 월드컵 때 생각이 나더라고. 왜 히든크 감독이 이렇게 유명해졌는가? 왜 우리나라를 4강에 끌어올렸는가? 그때 안정환 선수가 페널킥을 실축했나요? 정말 얼마나 그 어려운 이 난감했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히든크는 빼지 않고 그대로 인정을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보여준 거죠. 이게 믿어준 거죠. 그래서 그 한 골을 또 만회해가지고 4강에 진입했던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죠. 이런 거 보면서 우리도 뭐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믿어주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전 감회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스탠이라는 그 조지아대 교수는 백만장자의 특징, 여섯 번째 단에 보면은 자신을 믿는다. 백만장자들은 자신을 믿는다는 말이 나와요. 자신감은 타고난 것이 아니고 성장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서서히 배워나가거나 스스로 키우고 성장하는 것이다. 30년 동안 백만장자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자신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20년 전에 우리 김종인 사장님하고요, 싱킹비그 탑리더들이 탑리더를 데리고 미국 애리조나주의 덱스터 펑션에 참석한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지역에서 선구한 더블 다이아몬드 레드베터 집을 저희가 초청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마 김종인 사장님 사업 설명하실 때 사진도 몇 번 등장했습니다. 더블 다이아몬드인데 헬스장도 가지고 있고 수영장도 가지고 있고 대저택에서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줬던 이야기가 지금 떠오릅니다. 당신의 꿈을 믿고 끝까지 도전해봐라. 이 말이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날 펑션에 참석하기 위해 부부가 롤스로이스를 탑승하고 떠나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나는 그때 정말 크게 동기부여를 받고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당신은 자랑스럽다는 얘기죠. 지금 시간이 지금 한 20분 남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책 한 권은 다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봐서 이제 가능한 다 끝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고요. 5단까지
하든 6단까지 하든 하고 못하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다. 5번째. 어느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니치도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았다고 합니다. 니치가 존경받는 이유 중 하나는 제가 봤을 땐 가족 중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손자 손자들은 할아버지의 관심을 끌거나 내게 인정을 받기 위해 무척 노력을 했다. 수영장 다이빙을 하거나 수중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올 때마다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 할아버지, 저 좀 보세요. 그런 뒤 앞에 아이보다 더 멀리 뛰거나 내려오기 위해 애쓰고 내가 지켜보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아이들이 저 좀 보세요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봐주고 응원의 미소를 짓거나 좋은 말을 해주기 바라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부모와 조부모가 모든 것을 지켜봐 주기를 원한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은 사랑해. 다음으로 내가 자랑스러워라는 말입니다. 저 좀 보세요라는 관심을 끄는 행동은 아이들에게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 여기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욕구다. 이 욕구는 상대방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1959년도 니치가 제베엔델과 함께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시스템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64년 전 얘기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긴 어떤 내용이냐면 아는 사람, 새로운 사람에게 제품을 전달하고 그중에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후원하고 그들이 자신처럼 하도록 돕는 것이 아메이 전부다. 똑같죠. 그러니까 64년 전에 니츠와 제이가 했던 그런 사업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대로 우리가 복제해온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보상 외에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인정받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컨벤션 센터 때 무대 위로 올라가 수많은 사업자 앞에서 자신의 이런 성과를 인정받게 했다. 보상 이외에 인정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니치는 이런 인정받는 이 무대를 만들어 줬다는 얘기죠. 우리는 다이아몬드 단계에 오르는 것이 사업자들의 성취 욕구를 자극하는데 보너스만큼 그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보상과 인정을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보에도 실리고 수천 명의 앞에서 무대에 올라 노력을 인정을 받는다. 사업자들의 환호와 니들이 축하 속에서 성과를 인정받으면 당신은 자랑스럽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된다. 당신이 자랑스럽다라는 또 다른 이유는 첫 번째, 살아오면서 상이나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 두 번째,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을 찾기 어려운 사람에게 특히 도움이 된다. 부모, 교사, 고용주가 당신이 자랑스럽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니치 디보스 사장 본인은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이었다. 그래서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의 심정을 잘 이해한다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이제 축구 선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훌륭한 축구 감독을 선임할 때는 과거의 최고 스타를 선임하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는 축구를 성과를 못 낸 선수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과 같은 선수가 못된 선수를 격려 대신 비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팀워크에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감독을 선정할 때는 많은 고생을 하고 좌절도 회복한 사람들을 이 축구 감독을 선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격려의 말은 사람의 기억 속에 평생 남는다. 내 아들 덕디버스 초등학교 때 내 격려 덕분에 학교 생활에 도움을 받았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아들을 학교에 태워다 주고 있을 때 아들이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고 털어놓았다는 거예요. 나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덕에게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충고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 주위에 있기를 좋아한단다. 네가 행복한 사람이 먼저 되거라. 이렇게 충고했던 얘기가 그날 차에서 내릴 때 내가 등에 대고 외친 말을 아직도 덕은 생생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장성한 덕은 한 여자의 남편이자 네 자녀의 아빠이며 아내의 사장이 되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니티브 사장님은 배관공, 영업사원, 환경미화원 분들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물주가 내려준 재능을 이용해 각자 특별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좀 보세요 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아이들 같은 면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인정해 주고 있는가? 가족, 친구, 이웃, 동료, 친구들이 올리는 성과가 크든 작든 그것을 알아봐 주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당신이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책을 읽은 것 중에서 미국의 자수성가 한 분이 이제 쓴 책을 제가 봤어요.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좀 감동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합니다. 그 책에 보면은 질이 좋지 않은 돈은 주인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좋은 돈을 벌어 자신을 절제하고 아랫사람들에게 너그러워야 한다. 지금 니츠가 한 얘기를 똑같이 이분도 하셨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환경미화원, 식당 종업원, 편의점 알바, 택시기사 등등 소외된 사람들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내가 본인이 실천하니 내가 행복하고 사업도 잘 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참 니츠가 존경받는 이유 이런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제가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헬거는 끝없는 추구에 6번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칭찬은 호하되 비난은 신중하게 하라. 칭찬은 자부심, 긍지를 갖게 한다. 텍스트 헬거는 매일 사람들의 성공을 칭찬해 주려고 노력한다. 리더가 인정할 때 파트너들을 프라이드를 생기게 한다. 리더가 인정할 때 파트너들은 자부심을 생기게 할 것이다. 당신은 이름을 기억해 줄 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라.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칭찬과 같다. 이렇게 텍스트 헬거는 끝없는 축의 얘기 나오죠. 역사학자 존 미첨이라는 분이 부시 대통령의 사례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인생 규범은 진실을 말하고 남을 탓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신답니다. 국권에게 최선을 다하고 용서하라.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라 하는 이런 어록에 있다는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 5분 남았는데요. 이 6단, 7단, 8단, 9단, 10단까지 다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좀 5분 동안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하버드대 벨런트 교수라는 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인데 이게 그래서 사랑부터 시작한다. 행복은 배려, 검선, 책임감, 신뢰 꼭 지켜라. 그리고 약속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공유경제는 나눔이고 협력 소비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4차 산업의 핵심은 AI와 로봇, 사물 인터넷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사회가 그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리스티버서의 강력한 10가지 말의 핵심은 사람을 소중하게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이것이 암의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좀 5가지밖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재해석하기가 좀 어렵고 니치데브 사장님이 하신 얘기를 제가 풀어서 얘기한다는 것이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해가지고 내용을 정리한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렸는데 아마 조금 좀 지루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맨 처음에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계속 반복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 책은 전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이블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정말 인간관계 중요한 부분이 여기 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 투자신탁에서도 오랫동안 고객 관리를 해왔고 우리 사업을 좀 28년 동안 해오면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실패도 많이 해봤고 실수도 많이 해봤고 여기에 모든 내용 중에 제가 다 해당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니치가 왜 자기 사례를 들으면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셨는가. 읽고 또 읽어라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이 내가 성장하고 내 경험에 따라서 와닿는 내용이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풀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시 이 니츠버그 사장의 10가지 강력한 말을 이런 책을 다시 한번 정독하시면서 아마 계속 사업하시면서 보신다면 매번 읽고 들을 때마다 내용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니츠를 이해하는, 니츠버그 사장을 이해하는 방법이고 니치 사장님이 우리한테 주어진 메시지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니치의 말씀을 제가 대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날씨도 더운데 몸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